당신이 업소 다니면서 더러운 짓 하던 거 다 알고 있어. 당신 가족들, 어머니, 동생까지도 다 알면서 나만 속인 거야? 서윤의 목소리는 분노와 절망으로 떨리고 있었다. 왜 그런 걸 들춰내? 그냥 모르고 행복하게 살면 안 됐어? 이렇게 만든 건 너야. 도연은 오히려 서윤을 원망하는 눈빛이었다. 서윤이 믿어왔던 완벽한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이 모든 균열이 시작된 건 불과 며칠 전부터였다. 오늘은 사랑과 배신이 얽힌 충격적인 실화를 전해드립니다. 끝까지 봐주시고 주인공에게 힘이 되는 댓글과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서윤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32살 광고회사 유능한 과장. 오늘도 대형 화장품 브랜드의 새 광고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서윤 과장, 이번 캠페인 정말 성공적이었어. 상사의 만족스러운 표정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회의가 끝난 후 동료 미경이 서윤의 어깨를 두드렸다. 오늘은 남편이랑 저녁 약속 있다고 했죠? 좋겠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다. 요즘 너무 바빴던 두 사람에게는 오랜만의 데이트다. 퇴근 후 설레는 마음으로 약속한 이탈리아 레스토랑에서 도연을 기다리고 있을 때 도연의 전화가 울린다. 서윤아, 미안. 오늘 저녁 약속 취소해야겠어. 어머니가 몸이 안 좋으시다고 하더라. 결혼 5년 차. 이런 일은 이제 일상이 되어버렸다. 괜찮아. 어머님께 안부 전해드려. 응, 큰 일은 아니고. 어지럽다고 하시더라. 집으로 돌아온 서윤은 텅 빈 거실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시계는 이미 자정을 가리키고 있었다. 문득 궁금해진 서윤은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다. 어머님, 몸은 어떠세요? 서윤아? 이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이니? 나는 괜찮은데. 어디가 아프다고? 도연이가 어머님이 어지러우시다고 해서 걱정이 되어서요. 도연이? 아니, 안 왔는데. 당황스러운 목소리였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아, 잠깐. 맞다. 잠깐 들렀다 갔지. 깜빡했네. 걱정하지 말아라. 서둘러 전화를 끊으신다. 서윤의 마음속에 묘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다. 1시가 넘어서야 들어온 도연을 반기려던 서윤은 순간 멈칫했다. 평소 그가 쓰는 차분한 향수와는 전혀 다른 달콤하고 관능적인 여성의 향이 희미하게 배어 있었다. 하지만 서윤은 곧 그 생각을 떨쳐냈다. 뭐 별거 아니겠지. 주말 아침 침대 옆 탁자에서 도연의 핸드폰 메시지 알림음이 울렸다. 화면을 확인하자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다. 메시지 내용은 보이지 않았다. 샤워를 마친 도연이 나와 휴대폰을 확인했다. 잠시 무표정하더니 별일 아니라는 듯 내려놓았다. 토요일이었지만 그는 또 일하러 나갔다. 요즘 큰 프로젝트 때문에 주말도 없는 듯 했다. 외출 준비를 마친 도연은 평소처럼 사랑한다는 말을 남기고 문을 닫았다. 바쁜 와중에도 항상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도연이 고마웠다. 도연이 외출한 후 서윤은 집안 청소를 하다가 도연의 서재 쓰레기통에서 구겨진 영수증 몇 장을 발견했다. 강남의 고급 스테이크하우스, 청담동의 와인바, 그리고 이름도 모르는 호텔 라운지들. 모두 낯선 곳들이었고 대부분 밤 9시 이후였다. 회사 접대인가? 서윤은 불안한 마음에 도연의 회사로 향했다.
회사 로비 직원이 확인해 주었다. 네, 출근하셨습니다. 그래, 우리 도연이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데 내가 괜한 의심을 했구나. 하지만 그날 밤 늦게 들어온 도연에게서 다시 여성 향수 냄새가 났다. 여보, 당신에게서 어떤 여자 향수 냄새가 나는데? 응? 아, 같이 일하는 여직원 향수가 워낙 독해서 회의실에서 몇 시간 같이 있었더니 옷에 밴 것 같네. 도연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뭔가 숨기는 느낌이 강해진 서유는 그의 차 내비게이션을 확인했다. 최근 목적지 기록에는 회사와 또 다른 한 곳만 남아 있었다. 그 이전 기록들은 모두 지워져 있었다. 며칠 후 서유는 그 주소로 향했다. 겉보기엔 평범한 상가 건물, 안쪽 어둑한 골목에 간판도 없는 문이 하나 있었다. 그때 문에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조심스럽게 나왔다. 남자는 서윤과 눈이 마주치자 당황한 듯 고개를 숙이고 급하게 골목을 빠져나갔다. 문 너머로 여성들의 대화 소리와 은은한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서윤이 문 앞에 서자 인터폰 소리가 울렸다. 누구세요? 아, 저기, 처음이세요? 소개받고 오신 거예요? 아니요. 그럼 안 됩니다. 이곳이 뭔지 이미 충분히 알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온 서윤, 식사 후 도연이 서재에서 자기계발 책을 보는 사이 서윤은 설거지를 하며 생각에 잠겼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그리고 그 증거는 도연의 핸드폰 안에 있을 것이었다. 도연이 화장실로 향하자 서윤은 서재로 발걸음을 옮겼다. 도연의 핸드폰이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패턴을 그려보았다. 핸드폰이 잠금 해제되었다. 메시지 앱을 열자 낯선 번호들이 여러 눈에 들어왔다. 예약 가능? 이응 2호 확인 평소대로 응. 다른 대화를 확인해 보니 더 충격적이었다. 여자들의 노출 사진이 오가고 있었고 몸에 대한 품평과 성적인 요구 사항들을 주고받는 음란한 대화가 이어졌다. 샤워 소리가 멈췄다. 서유는 재빨리 핸드폰을 원래 자리에 놓고 부엌으로 돌아갔다. 그날 밤 서유는 도연이 있는 침실로 들어갈 수 없었다. 분노와 절망, 배신감 속에서 마음이 너무 답답했다. 서유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다. 언제부터였을까? 나를 사랑하기는 했던 걸까? 5년의 결혼 생활이 거짓이었던 것 같은 두려움이 가슴을 죄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이 일어나 거실로 나와 보니 서윤이 소파에 누워 있었다. 서윤아, 밖에서 잔 거야? 서윤은 대답 대신 앓는 소리만 냈다. 온몸이 무겁고 머리가 깨질 듯 아팠다. 괜찮아? 어디 아파? 응. 오늘은 쉬어야 될 것 같아. 도연이 출근하고 집이 조용해지자 서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울음을 터뜨렸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어떻게? 그 후 서윤은 도연에게 몸이 안 좋다며 며칠 친정에서 쉬겠다고 했다. 친정에서 보낸 사흘, 그녀는 무기력하게 시간을 흘려보냈다. 믿어왔던 도연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생각이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다. 이런 마음을 안고 회사에 복귀했지만 일은 손에 잡히지 않았다. 며칠 더 지나자 몸의 변화가 시작됐다. 아침마다 속이 메스껍고 평소 좋아하던 커피 냄새만 맡아도 울렁거렸다. 서윤 씨, 괜찮아요?
얼굴이 너무 창백해요. 동료 미경이 걱정스럽게 다가왔다. 요즘 자주 화장실 가시던데. 혹시? 미경이 의미심장하게 바라보자 서유는 순간 뜨끔했다. 생각해보니 생리 예정일이 열흘이나 지나 있었다. 퇴근 후 서유는 곧장 약국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샀다. 집 화장실에서 검사를 해보니 두 줄이 선명하게 나타났다. 아, 임신이었다. 다리에 힘이 빠져 변기에 주저앉았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라니.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다. 절친 혜진이었다. 서윤아, 요즘 연락이 뜸하네. 무슨 일 있어? 혜진의 따뜻한 목소리를 듣는 순간 그동안 억눌러왔던 마음이 무너져 버렸다. 혜진아, 사실은 도연이가 업소를 다니고 있어. 잠깐의 정적이 흘렀다. 뭐라고? 서윤아, 지금 뭔 소리야? 서윤은 그동안 혼자 끙끙 앓으며 견뎌온 모든 것을 혜진에게 털어놓았다. 도연의 배신, 그리고 지금 알게 된 임신까지. 서윤아, 이런 힘든 일을 왜 혼자 감당하고 있었어? 혜진아, 나 정말 어떻게 해야 해? 이제 아이까지. 아버님한테는 얘기했어? 아니, 그럴 수가 없어. 그럼 시어머님은? 시어머님이 서윤이를 친딸처럼 아끼시잖아. 혜진의 조언을 곰곰 생각해 본 서윤은 결국 시어머니 댁에 찾아갔다. 마침 도연의 동생 성우도 같이 있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갑자기 찾아뵈었네요. 형수님, 무슨 일이세요? 어머, 우리 서윤이. 어쩐 일이야? 얼굴이 많이 상해 보이는구나. 무슨 일 있어? 시어머니는 평소처럼 따뜻하게 서윤을 맞아주었다. 서윤은 한 번 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말하기 전에 먼저 알려야 할 것이 있었다. 어머님, 사실 제가 임신을 했어요. 어머, 정말? 시어머니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성우도 놀란 듯 웃으며 축하 인사를 건넸다. 축하드려요, 형수님. 시어머니가 서윤의 어두운 표정을 보며 의아해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표정이 어두우니? 이렇게 좋은 소식인데. 혹시 입덧이 심한 거니? 어머님,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서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도연이가 그동안 업소를 다니고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서윤아, 어떻게 알게 됐니? 그 표정은 놀람보다는 무언가 들켜버린 듯한 당혹감에 가까웠다. 어머님, 혹시 어머님 알고 계셨어요? 한참의 침묵 후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래, 알고 있었어. 옆에 앉아있던 성우도 고개를 떨구며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혹시 성우 씨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성우는 여전히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다. 형수님, 저는 성우 씨도 알고 있었죠? 서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모두가 저를 속이고 있었던 거네요. 시어머니가 짜증스럽다는 듯 한숨을 내쉬었다. 서윤아, 그걸 굳이 들춰내야 했니?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면 안 됐니? 서윤은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말문이 막혔다. 5년간 친정 어머니 대신 가장 큰 의지가 되어주던 사람, 명절 때마다 우리 딸 서윤이며 자랑하시던 분, 아플 때마다 병문안을 와주시고 친딸보다 더 예쁘다고 하시던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다니.
어머님, 알고 계시면서 왜 저한테는 말씀 안 하셨어요? 서윤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시어머니가 냉정하게 말했다. 서윤아, 너무 순진하게 생각하는구나. 남자라는 게 원래 그런 거야. 이제 와서 이런 걸로 소동 피우지 마라. 어머님, 어떻게 그런 식으로. 그동안 그렇게 저를 아껴주신 것도, 저를 생각한다고 하신 것도 결국 다 거짓이었네요. 정말 저를 딸처럼 생각하셨다면 이런 일은 말해주셨어야죠.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동안 우리 도연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집도 사주고 용돈도 충분히 주고. 성우가 옆에서 거들었다. 형수님, 형이 형수님한테 잘해주는 건 맞잖아요. 이런 일로 가정을 흔들면 형수님만 더 힘들어지실 텐데. 잘해준다고요? 다른 여자들과 어울리면서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시어머니가 더욱 차갑게 말했다. 서윤아,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르는구나. 요즘 남자들 중에 그런 적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집에 와서 투덜거리는 남편보다 훨씬 나은 거야. 적어도 우리 도연이는 집안에 돈도 잘 가져다 주고 가족들한테도 잘하잖니. 다른 남편들에 비하면 얼마나 좋은 남편이야. 서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며 입술은 파르르 떨렸다. 아이는 낳더라도 제가 키우고 도연과는 이혼할 거예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싸늘하게 변했다. 서윤아, 이혼?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임신까지 해놓고 이제 와서 이혼 타령이야? 어머님, 우리 집안 체면도 생각해야지. 내가 이혼하면 우리 가족이 뭐가 되는데? 그리고 너 혼자 아이 키우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아? 현실을 좀 보거라. 성우도 거들었다. 형수님,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이혼은 너무 극단적이에요. 아이 생각해서라도. 시어머니가 더욱 냉정하게 말을 이었다. 서윤아, 솔직히 말하자면 도연이에게 너가 부족한 게 있었던 것 아니야? 남편이 밖에서 그런 걸 찾게 만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어머님, 제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답답하네. 남자 마음을 제대로 붙잡지 못한 거지. 지금까지 우리 도연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고작 이런 일로. 서윤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동안 친정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후 시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따랐는데 결국 시어머니도 아들 편이었구나. 어머님, 저는 정말 어머님을 친어머니처럼 생각했는데. 서윤이 흐느끼며 말했다.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서윤아, 너도 이해해야지. 나한테는 도연이가 내 아들이야. 내가 도연이를 힘들게 하면 당연히 마음이 편하지 않지. 이제 더는 할 말이 없네요. 안녕히 계세요. 서윤이 일어서자 시어머니가 차갑게 말했다. 서윤아, 나중에 후회해도 늦어. 이혼하고 혼자 아이 키우면서 살아봐. 그때 가서 후회한다고 해도 소용없을 줄 알아. 자신을 딸처럼 아끼던 시어머니의 차가운 본심을 본 서윤은 배신감에 온몸이 떨렸다. 결국 자신은 이 집안에서 그저 아들을 위한 도구였을 뿐이었구나. 이제야 깨달았다. 자신은 이 집안에서 진짜 가족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었구나. 모든 게 조건부였고 가면을 쓴 연기였던 것이다. 서윤은 시어머니 댁에서 뛰쳐나와 집으로 향했다. 마침 도연이 집에 있었다. 서윤아, 이제 좀 괜찮아?
얼마나 걱정했는데. 친정에서 뭐라고. 도연이 다가오려 하자 서윤은 한 걸음 물러섰다. 당신, 나 다 알고 있어. 도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뭘 안다는 거야? 서윤의 목소리가 점점 떨리기 시작했다. 당신이 업소 다니면서 더러운 짓 하던 거 다 알고 있어. 당신 가족들, 어머니, 동생까지도 다 알면서 나만 속인 거야? 5년 동안?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분노와 배신감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도연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했지만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서윤아, 그게. 아니, 결혼 전부터였을 수도 있겠네. 나만 바보였던 거야. 서윤아, 내가 설명할게. 설명? 뭘 어떻게 설명할 거야? 나는 너를 사랑해. 정말 사랑한다고. 그거는 그냥 일에 치여서 답답해서. 서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웃었다. 나를 속이고 다른 여자들과 이게 사랑이라고? 도연은 잠시 침묵하더니 한층 날선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그래,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너도 생각해봐. 내가 얼마나 답답하게 살았는지. 집에 와도 뭔가 허전하고. 그게 변명이 돼? 변명이 아니라 솔직히 다른 남자들도 다 그래. 너만 세상 물정을 몰랐을 뿐이야. 서윤이 말문이 막히자 도연은 더 당당해졌다. 너 혼자만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야. 내가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알잖아. 너 부족한 거 없이 다 해줬고. 이 정도는 눈 감아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도연의 말에 서윤은 완전히 말문이 막혔다. 그냥 모르는 척 넘어가면 될 일을 왜 굳이 이렇게 크게 만들어? 이런 식으로 다 망가뜨리고 싶어? 내가 망가뜨렸다고? 서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잘못한 사람이 오히려 당당하다니. 이제야 진짜 당신 모습을 알겠네. 내가 알던 그 사람은 없었던 거야. 도연은 잠시 서 있다가 결국 아무 말 없이 서재로 몸을 돌려 들어가 버렸다. 믿어왔던 완벽한 남편, 완벽한 결혼 생활. 모든 것이 허상처럼 무너져 내렸다. 도연이 서재로 들어간 후 서윤은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다. 처음에는 분노였다가 점점 깊은 절망으로 변해갔다. 눈물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다. 그날 밤 서윤은 잠들 수 없었다. 모르고 살면 안 됐어? 도연의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분명 잘못은 저 사람이 했는데 나만 모른 척 넘어가면 되는 거였을까? 내가 괜히 유난을 떨어서 우리 관계를 망쳐버린 걸까? 생각은 끝없이 이어졌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 있었다. 더는 도연과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은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했다. 서윤을 보지도 않은 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집을 나섰다. 도연이 나간 후 서윤은 가방을 챙겨 친정으로 향했다. 서윤아, 왜 이렇게 갑자기? 아버지는 딸의 갑작스러운 귀가에 당황스러워 하셨다. 서윤의 붓고 빨간 눈을 보시더니 급히 다가오셨다. 서윤아, 얼굴이 왜 이래? 많이 울었구나. 서윤은 한참을 입을 열지 못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이런 창피한 일을 아버지께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했다. 목이 메어 첫 마디가 나오지 않았다. 아빠, 도연이가. 말끝이 떨렸다.
그동안 도연이가 업소를 다녔어요. 저 모르게요. 서유는 힘겹게 그동안의 일들을 말씀드렸다. 도연의 배신, 그리고 자신의 임신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던 아버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먼저 충격, 그 다음 분노, 마지막에는 딸을 향한 안타까움이 스쳐갔다. 아버지는 의자에 주저앉으시며 손으로 가슴을 짚으셨다. 그런 일이 말을 잇지 못하셨다. 잠시 침묵하시던 아버지가 갑자기 주먹을 테이블에 내리쳤다. 이혼해. 그런 놈 아이는 낳지도 마. 목청이 쉬도록 소리치셨다. 내 엄마가 살아 있었다면 이런 일을 당한 우리 딸을. 서유는 무의식적으로 배를 감싸며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의 충격받은 얼굴을 보니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다. 어머니가 안 계신 상황에서 혼자 이 모든 짐을 지고 계신 아버지께 이런 일로 마음 아프게 해드린 게 너무 죄송스러웠다. 별거 생활이 시작되었다. 서유는 친정에서 조용히 지내며 배가 조금씩 나오는 것을 느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복잡한 감정이 들었다. 아이는 잘못이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태어날 아이가 불쌍했다. 도연은 서윤에게 몇 번 연락했지만 받지 않았다. 전화가 올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아직 그 목소리를 들을 준비가 되지 않았다. 며칠이 지나자 도연은 점점 이상해졌다. 처음에는 서윤이 금방 돌아올 거야라고 생각했지만 연락도 받지 않고 집에 오지도 않자 불안감이 밀려왔다. 자신이 했던 말들이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했고 도연은 점점 무너져가고 있었다. 회사에서는 판단력이 흐려졌다. 중요한 투자 결정을 계속 미루다 보니 보고가 쌓였다. 프로젝트 진행이 멈추는 일도 잦아졌다. 회의에서도 자료를 제대로 읽지 않은 채 이미 결론 난 사안을 다시 묻거나 엉뚱한 답변을 내놓았다. 평소 꼼꼼하고 철두철미하던 그답지 않은 모습의 부하 직원들은 당황했고 이사님이 요즘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이 사내에 돌기 시작했다. 집은 더 참담했다. 평소 도연은 서윤을 도와 집안일도 깔끔하게 해내는 편이었지만 지금은 현실을 마주하기 싫어 모든 걸 방치했다. 설거지는 며칠째 쌓여 있고 빨래는 냄새가 났다. 서윤이 항상 정리해주던 것들이 엉망이 되어가는 걸 보며 그제서야 그녀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해왔는지 깨달았다. 매일 편의점 도시락으로 대충 때우고 소주 한 병씩 마시며 잠들었다. 술을 마셔도 잠이 오지 않았다. 서윤의 빈자리가 너무 컸다. 평소 완벽주의였던 도연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며칠 후 성우가 서윤을 찾아왔다. 형수님 죄송합니다. 갑자기 찾아뵈어서. 성우는 어색하게 인사했다. 서윤을 본 성우는 깜짝 놀랐다. 몇 주 사이에 많이 야위었고 얼굴에 생기가 없었다. 둘은 근처 카페에 앉았다. 형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성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서윤의 표정이 변하지 않자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회사에서도 문제 생기고 집은 정말 보기 힘들 정도예요. 매일 술만 마시고. 서윤이 고개를 돌렸다. 성우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오히려 그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게 제가 알 바는 아니잖아요. 쌀쌀한 말이었다. 아, 그런 뜻이 아니라. 성우는 당황했다. 형수의 차가운 반응에 마음이 무거워졌다. 잠시 말을 멈췄다가 용기를 내어 계속했다. 사실
저는 어머니 말씀에 동의하지 않아요. 서윤이 고개를 들었다. 우리 아버지도 그랬거든요. 성우는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다. 어렸을 때 기억이 떠오르니 목이 메었다. 아직도 그때 기억이 선명했다. 어머니가 진짜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아버지 늦게 들어오신 날이면 화장실에서 우시는 걸 봤거든요. 말끝이 흐려졌다. 어린 마음에도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걸 알았어요. 서유는 성우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성우의 눈에 맺힌 눈물을 보니 그 어린 시절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짐작이 갔다. 사실 형은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성우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한 명과 사귀면서도 몰래 다른 여자들과 만나곤 했어요. 어머니가 걱정하시며 도연이는 언제 철이 들까 하고 한숨 쉬시던 기억이 나요. 성우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다. 그런 형이 형수님을 만나고는 정말 달라 보였어요. 다른 여자들은 쳐다보지도 않고 형수님 얘기만 하면 눈빛이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더 안타까워요. 형은 사회적으로 인정받으신 아버지를 닮고 싶어 했는데 정작 아버지의 여자 문제로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는 못 본 것 같아요. 서유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성우의 고백을 듣고 나니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다. 성우 씨도 어릴 때 많이 힘드셨겠어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자신과 같은 상처를 받으며 자란 성우가 안타까웠다. 말해줘서 고마워요. 정말로요. 서윤은 잠시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다. 그동안 저는 도연 씨가 완벽한 사람이라고 믿었어요. 제가 만난 가장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서윤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알고 보니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다니. 제가 정말 바보였구나 싶어요. 성우는 고개를 숙이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형수님, 그래도 우리 형을 완전히 포기하지는 말아주세요. 형이 형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 건 사실이에요. 제가 이런 말할 자격은 없지만 형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하지만 성우 씨, 서윤이 다시 입을 열었다. 이해는 되지만 용서는 별개예요. 가정 환경이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 정당화되는 건 아니잖아요. 서윤은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리고 제가 받은 상처는 그 상처는 사라지지 않아요. 성우와의 대화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서윤은 침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뱃속 아이가 움직일 때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다. 기쁨과 동시에 미안함, 그리고 두려움. 서윤은 배를 쓰다듬으며 아이에게 조용히 사과했다. 태교 음악을 들어야 할 시간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다. 왜 나는 하필 그런 사람을 사랑하게 됐고, 왜 그렇게 믿었을까? 그런 자책이 밀려왔지만 애써 그 생각을 멈췄다. 자신을 탓할 이유는 없었다. 서윤은 며칠이 지나도 성우의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다. 사실 성우를 만나기 전까지는 이혼으로 결정을 굳혔었다. 하지만 도연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듣고 나니 마음 한편이 조금 흔들렸다. 용서는 할 수 없었지만 그가 그런 사람이 된 이유를 알고 나니 조금은 이해가 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다. 그리고 성우의 간절한 부탁도 마음에 남았다. 정말 마지막으로 기회를 줘볼까? 아니면 이대로 정리할까? 결국 인터넷으로 상담센터를 찾아보기 시작했다.
아이 때문이라도 한 번은 노력해봐야겠다는 생각이었다. 며칠 후 그녀는 도연에게 연락했다. 같이 부부 상담 받아봐요. 그게 마지막이에요. 목소리에서 간절함이 느껴졌다. 도연은 망설임 없이 동의했다. 고마워. 기회를 줘서 정말 고마워. 일주일 후 약속한 날, 서윤은 강남의 한 상담센터 앞에 서 있었다. 이것이 우리 관계의 마지막 기회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도연은 서윤보다 먼저 와서 대기실에 앉아 있었다. 평소보다 훨씬 초췌해 보였다.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늘 단정했던 정장도 어딘가 어수선해 보였다. 김도연 씨, 박서윤 씨 부부 맞으시죠? 40대 중반의 최선영 상담사가 나타났다. 온화하면서도 단호한 인상을 주었다. 상담실에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먼저 어떤 문제로 상담을 받으시게 되었는지 얘기해 주시겠어요? 제가 먼저 말할게요. 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남편이 업소를 다녔어요. 시댁 가족들은 다 알고 있었는데 저만 모르고 있었어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게 거짓말이었던 것 같아서 배신감이 너무 컸어요. 상담사는 도연을 바라봤다. 도연 씨는 어떠신가요? 도연이 불편한 표정으로 목을 가다듬었다. 저는 서윤이를 사랑해요. 정말 사랑하고 우리 가정도 소중하게 생각해요. 도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업소는 단순히 스트레스 해소였어요. 바람 핀 것도 아니고 다른 여자를 사랑한 것도 아니잖아요. 집에선 좋은 남편이었고 서윤이 부족함 없게 해주려고 밤낮 없이 일해서 임원까지 올랐는데 도연은 목소리에 억울함을 담아 말했다. 그게 그렇게 잘못인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좋은 남편이요? 저를 속이면서요? 서윤이 고개를 들어 도연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도연은 입술을 떨며 말했다. 하루 종일 숫자에 쫓기고 성과가 안 나오면 책임을 뒤집어 쓰고 집에 오면 또 괜찮은 남편이어야 하고 항상 괜찮은 척해야 했어. 어느 순간 나 자신이 껍데기만 남은 사람 같더라. 거기선 잠깐이라도 그냥 나로 있을 수 있었어. 서윤은 숨을 삼켰다. 지금까지 몰랐던 남편의 세계가 눈앞에 펼쳐지는 느낌이었다. 상담사가 물었다. 서윤 씨, 도연 씨가 이렇게까지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오늘 처음 들으셨을 수도 있어요. 이 말이 어떻게 다가오나요? 저런 마음이 있었다는 건 처음 알았어요. 그렇게까지 힘들었다면 저한테 말했어야죠. 왜 꼭 저를 속여야만 했나요? 그건 서윤이가 상처받을까봐. 도연의 변명에 서윤은 허탈하게 웃었다. 그래서 거짓말이 더 나은 선택이었다고? 도연이 입을 열려다 말았다. 그럼 지금 이 상황이 더 나아? 이게 나를 지킨 거야? 목소리는 차갑지 않았다. 오히려 기운이 다 빠진 사람의 목소리였다. 그게 도연을 더 옥죄었다. 도연이 답답함을 참지 못하고 터뜨렸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했는데? 내 스트레스는 어떻게 풀라는 거야? 상담사는 침착하게 말했다. 힘드셨겠어요. 그런 마음 이해해요. 그런데 잠깐 생각해 보실까요? 그 방법이 실제로 도움이 되었나요? 도연은 반박하고 싶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상담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도연 씨, 늘 괜찮은 척을 하셨다고 했죠.
그건 언제부터였을까요? 어린 시절부터 그런 역할을 맡아온 건 아닐까요? 도연은 눈을 피하며 잠시 생각하다가 불편한 듯 헛기침을 했다. 그건 글쎄요. 그냥 어른이 되면 다 그런 거 아닌가요? 제 과거까지 끌어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담사는 그의 방어적인 반응을 느끼고 잠시 말을 멈췄다. 방 안에 고요가 흘렀다. 그때 서윤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다른 여자들과 그런 일을 하는 게 정말 사랑인 건가요? 상담사는 서윤의 눈빛을 받아들이듯 고개를 끄덕였다. 서윤 씨 입장에선 그렇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두 분 모두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다만 그 의미가 조금 다른 것 같네요. 그는 시선을 도연에게 옮겼다. 도연 씨에게 사랑은 무엇인가요?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거죠. 내가 하기 싫은 일도 하고 스트레스 받아도 참고. 서윤 씨는 어떠세요? 신뢰요. 서로를 존중하고 솔직하게 마음을 나누는 거요. 상담사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차분히 정리했다. 두 분 모두 사랑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의미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도연 씨에게는 책임과 희생의 의미가 강하고 서윤 씨에게는 신뢰와 소통의 의미가 강하네요. 둘 다 사랑의 중요한 부분이지만 한쪽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겠죠. 상담을 받고 난 뒤 도연은 변화를 약속했다. 처음 며칠은 정말 달라 보였다. 평소보다 일찍 집에 들어와서 서윤과 저녁을 함께 먹으려 했고 뱃속 아이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려 노력했다. 서윤아, 태명은 뭘로 할까? 아직 성별도 모르는데? 그래도 미리 생각해보자. 나는 우리 딸 같았으면 좋겠어. 도연이 서윤의 배를 조심스럽게 어루만지며 말했다. 예전 같으면 이런 모습에 마음이 녹았을 텐데 이제는 어색하기만 했다. 그래도 서윤은 도연의 노력에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려 했다. 정말 변했을 수도 있어. 아이 때문에라도 한 번 더 믿어보자. 하지만 그 변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처음엔 집에 일찍 들어오고 서윤에게 다정하게 말을 걸며 노력하는 듯 보였지만 몇 주 지나지 않아 그는 다시 늦게 귀가하기 시작했다. 오늘도 야근이야? 응, 미안. 이번 프로젝트가 생각보다 복잡해서. 도연의 대답은 예전과 똑같았다. 서윤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물어봤자 뻔한 거짓말만 돌아올 것이 뻔했으니까. 결정적인 사건은 서윤의 회사에서 터졌다. 임신 7개월째 서윤이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데 동료 미경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서윤 씨, 미안한데 어제 술자리에서 이상한 얘기를 들었어. 서윤의 손이 멈췄다. 미경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다. 뭔데? 도연 씨가 어떤 여자랑 업소에서 자주 보인다더라. 우리 회사 김 부장님이 직접 봤다고 하더라고. 순간 숨이 막혔다. 귓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결국 이런 식으로 알려지는구나. 서윤아, 괜찮아? 미경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윤을 바라봤다. 서윤은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다.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점심시간이 되자 사무실 곳곳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김도연 이사 부인이 우리 회사 서윤 과장이라며? 세상에, 그럼 서윤 과장은 알고 있었을까? 임신 중인데 남편이 그런 짓을 하다니. 동정 어린 시선들이 서윤을 따라다녔다.
화장실에서도, 복도에서도, 심지어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사람들은 서윤을 보며 작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속삭였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고 서윤은 더는 회사에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었다. 한 주를 버티다가 결국 상사에게 찾아갔다. 부장님, 사직하려고 합니다. 서윤 과장, 무슨 일이야? 요즘 힘들어 보이더니.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요. 부장은 서윤의 단호한 표정을 보고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임신 중인 직원을 붙잡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사직서를 제출하고 집으로 돌아온 서윤은 도연에게 말했다. 나 회사 그만뒀어. 뭐? 왜 갑자기? 당신이 업소 다닌 거 회사에 다 퍼졌어. 더는 못 다니겠더라. 난 당신이 달라졌을 거라 생각했어. 그런데 전혀 아니었네.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서윤아, 그게 됐어. 이제 정말 끝이야. 서윤은 사직서를 내며 스스로를 지켜내기로 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동정이나 수군거림 속에서 살고 싶지 않았다. 이혼 후 2년이 지났다. 서윤은 딸 은서와 단둘이 작은 아파트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재판부는 도연의 유책행위를 인정하여 이혼을 판결하고 은서의 친권과 양육권을 서윤에게 넘겨주었다. 도연은 서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고 결혼 생활 중 형성된 재산을 공정하게 분할했다. 새로운 회사에서 일하며 아이를 키우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마음만은 평온했다. 더 이상 거짓말을 들을 일도 배신당할 일도 없었으니까.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야근, 아이를 재운 후 쌓인 빨래를 돌리는 고단함 속에서도 그녀는 해방감을 느꼈다.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온전히 자신의 삶이었다. 아이와 단둘이 생활을 시작한 서윤은 외로움과 책임감 속에서 버텨냈다. 은서가 잠든 저녁 시간이면 혼자 차를 마시며 책을 읽곤 했다. 그러다가 회사 게시판에서 직장인 독서 모임 공고를 보게 되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어. 서윤은 자기 개발을 위해 독서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다. 매주 토요일 오후 은서를 아버지께 맡기고 나오는 그 시간만큼은 온전히 자신만을 위한 시간이었다. 첫 모임에 참석했을 때 서윤은 긴장했다. 10댓 명의 사람들이 둘러앉아 있었는데 대부분 서윤 또래이거나 조금 나이가 많아 보였다. 오늘 새로 오신 분이 계시네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모임을 이끄는 남자가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다. 이름은 민준이라고 했고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한다고 했다. 안녕하세요. 서윤입니다. 광고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82년생 김지영에 대해 이야기해 볼 예정인데 읽어보셨나요? 네, 읽었어요. 토론이 시작되자 서윤은 점점 빠져들었다. 책 속 주인공의 이야기가 자신의 경험과 묘하게 겹쳐졌다. 여성으로서 그리고 엄마로서 겪는 어려움들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니 답답했던 마음이 풀리는 기분이었다. 서윤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준이 서윤을 바라보며 물었다. 그의 눈빛에는 진짜 관심과 호기심이 담겨 있었다. 저는 주인공이 자신의 목소리를 찾아가는 과정이 인상적이었어요. 다른 사람의 시선에 맞춰 살다가 진짜 자신을 찾는다는 게. 민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관심 있게 들었다. 그는 따뜻한 눈빛과 차분한 말투로 서윤의 긴장을 풀어주었고
모임 후에도 자연스레 대화를 이어갔다. 서윤 씨, 오늘 이야기 정말 좋았어요. 다음 주에도 오실 거죠? 네, 재밌어요. 서윤은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다. 몇 달이 지나면서 서윤과 민주는 조금씩 가까워졌다. 모임이 끝나면 함께 커피를 마시며 책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민주는 서윤의 의견을 존중해 주었고 무엇보다 그녀를 재촉하지 않았다. 어느 날 카페에서 책을 함께 읽고 있었다. 조용한 오후였고 창가로 들어오는 햇살이 따뜻했다. 서윤은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준이 책의 한 구절을 가리키며 물었다. 서윤이 대답하려던 순간 카페 문이 열리며 낯익은 그림자가 다가왔다. 서윤아? 서윤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도연의 어머니였다. 시어머니는 서윤을 발견하고는 곧장 다가왔다. 그리고 서윤과 민준을 번갈아 보더니 얼굴이 붉어졌다. 순식간에 상황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년아, 우리 도연 버리고 딴 남자를 만난다고? 염치도 없는 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카페 전체에 울려 퍼졌다. 다른 손님들이 모두 이쪽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어머님, 손녀까지 있는 주제에 이런 짓을 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시어머니는 서윤에게 다가오더니 순식간에 그녀의 머리채를 움켜쥐었다. 서윤은 비명을 지르며 몸을 뒤로 젖혔다. 카페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그만하세요. 민준이 황급히 달려들어 시어머니의 팔을 붙잡았다. 당신이 뭔데 끼어들어? 저희는 단순히 독서 모임에서 만난 사이입니다. 그리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해도 이렇게 하실 일은 아니죠. 민준의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에 시어머니가 잠시 멈췄다. 우리 집안 망신시키더니 이제는 이런 짓까지. 망신이라고 하셨는데 도대체 서윤 씨가 뭘 잘못했나요?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고 서윤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창피함과 분노, 그리고 무력감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서윤 씨, 일단 여기서 나가요. 민준이 서윤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싸며 말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을 들었다. 카페 문을 나선 순간 서윤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사람들 앞에서 당한 그 모욕이 너무 치욕스러웠다. 그 사건 이후 민주는 서윤 곁을 지켰다. 서윤이 며칠 동안 독서 모임에 나오지 않자 그는 조심스럽게 안부를 물어왔다. 서윤 씨, 괜찮으세요? 지난번 일 때문에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서요. 문자를 받은 서윤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답장했다. 괜찮아요. 그냥 조금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서요. 저도 그 상황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사실 이런 일 겪는 거 쉽지 않았을 텐데 혹시 시간 되시면 이야기라도 해요. 처음엔 서윤은 마음을 닫았다. 민준에게 전화를 걸어 단호하게 말했다. 민준 씨, 괜히 저 같은 사람이랑 엮이지 마세요. 복잡한 과거가 있고 아이도 있고 힘들기만 할 거예요. 하지만 민주는 물러서지 않았다. 힘들 때일수록 곁에 있어줄 사람이 필요해요. 서윤 씨, 혼자가 아니에요. 전 이미 한 번 실패했어요.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그 결과가 이거예요. 그건 서윤 씨 잘못이 아니에요. 상대방이 잘못한 거죠. 민준의 따뜻한 목소리에 서윤의 마음이 조금씩 흔들렸다. 그 무렵 도연의 소식이 들려왔다.
성우가 서윤에게 조심스럽게 전해준 이야기였다. 형수님, 형이 많이 망가졌어요.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형이 아직도 업소를 다니고 술에 의지하고 있어요. 새로운 여자와 다시 시작해 보려 했는데 번번이 실패했다고 하네요. 형수님, 제발 다시 도와주실 수 없을까요? 부탁드려요. 서유는 복잡한 기분이 들었다.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스며들었다. 역시 변할 생각이 없었구나. 내가 떠난 게 옳았어.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묘한 씁쓸함이 스며들었다. 한때 사랑했고 은서의 아버지였던 사람이 그렇게 무너져가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묘하게 아프게 했다. 그래도 이 소식이 자신이 내린 선택을 되돌아보게 했고 그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시켜주는 것 같았다. 며칠 후 서유는 민준과 다시 만났다.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은 둘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지난번에 너무 매정하게 말한 것 같아서 죄송해요. 괜찮아요. 충분히 이해해요. 민준이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다. 사실 제가 서윤 씨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어떤 일을 겪으셨는지, 지금 어떤 마음이신지. 서윤은 잠시 망설였다. 이 사람한테 내 이야기를 해도 될까? 또 실망하게 되는 건 아닐까? 하지만 민준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마음이 조금씩 움직였다. 서유는 조금씩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도영과의 결혼, 배신의 발견, 이혼 과정, 그리고 혼자 아이를 키우며 살아가는 현재까지. 민주는 판단하지도 성급한 조언을 하려 들지도 않았다. 그저 묵묵히 들어주고 서윤이 힘들어할 때는 조용히 물을 건네주었다. 정말 힘드셨겠어요. 지금은 많이 나아졌어요. 처음엔 원망스럽고 화가 났는데 이제는 그냥 그런 사람이었구나 싶어요. 서윤 씨는 정말 강한 분이세요. 강한 게 아니라 그냥 살아야 하니까요. 민준이 서윤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진심 어린 존경이 담겨 있었다. 필요할 땐 가볍게 웃게 해주고 싶어요. 서윤 씨가 웃을 때가 가장 예뻐요. 서윤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조금의 불안함도 스쳐갔다. 이렇게 좋은 사람이 정말 있을까? 나를 실망시키지는 않을까? 그래도 민준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했다. 몇 주가 지나면서 둘은 자주 만나게 되었다. 은서를 데리고 나온 날에는 민준이 아이와도 자연스럽게 어울렸다. 은서야, 이게 뭔지 알아? 민준이 그림책을 보여주자 은서가 까르르 웃으며 손뼉을 쳤다. 아이가 민준 씨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은서가 너무 예뻐요. 엄마 닮아서. 그런 모습을 보며 서유는 깨달았다. 이 남자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구나. 내 과거도 아이도 모든 것을 부담스러워하지 않는구나. 따뜻한 봄 햇살이 비추는 카페에서 서유는 조심스레 민준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마음 한편에서 새로운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사랑이라고 부르기에는 아직 조심스럽지만 분명히 따뜻하고 희망적인 무언가였다. 서유는 아직 완전히 마음을 열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이 사람은 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민준 씨, 네, 고마워요. 진짜로요.
서윤 씨를 알게 되어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새로운 시작의 문이 열리고 있었다. 이번에는 진짜로 진실하게.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응원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